8천만 원이면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요걸 알면 요걸 알 수 있죠. 요 규제를 풀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35층을 100층으로 올리든 200층으로 올리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함께 드리는 진매들입니다. 오늘 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쉽게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 집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요 집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수도권의 상승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공시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사고자 했던 분들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팔고자 했다면 가격이 좀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취지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웃다 갑니다. 지금 집 사면 큰일 나요. 10년 안에 이자 원금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30년 상환 대출을 보통 받죠. 이자와 원금을 안 갚으면 경매에 넘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이해는 안 가는데 또 같은 분께서 널린 게 새빵인데 집이 없으면 어때요? 갖고 있어야 팔리지도 않고 더 골치 아파요. 이런 류의 내용이 계셨죠. 내일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했더니 우산값 폭등 조정한다고 하고, 내일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스노우 타이어 값 폭등을 조정하는 건가요?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집 사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신문지 값 폭등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집 안 사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요 이렇게 웃고 가신다. 이런 생각은 해보고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애잔한데, 뭐가 애잔하고 누가 안쓰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집을 절대 안 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서울특별시의 기간별 수요 입주량이에요. 요만큼의 적정 수요량은 항상 있는데 공급은 이만큼이라는 거고, 2021년부터 24년까지 이만큼의 공급이 모자라다는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요 중심지에 21년부터 요만큼의 공급량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을 안 사면 결국은 공공임대나 전세나 월세에 살라는 얘기죠. 공공임대는 그렇다 치고요. 공공임대에 사시는 분들께서도 대부분 나중에 집을 사실 계획으로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세는 빠르게 월세로 전향되고 있죠. 오늘은 이 월세와 임대 얘기는 제외하고 전세를 가지고만 말씀드릴게요. 전세 물량의 공급자는 다주택자예요, 여러분. 다주택자 분들께서 집을 세 채를 가지고 계시면 한 채는 거주를 하시고 두 채는 이렇게 전세를 주는 거죠. 다주택자가 없다면, 집을 안 산다면 전세 물량 없고 월세 물량이 없어지죠. 그러면 공공임대에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공공임대가 이 많은 수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공공임대가 요걸 다 채워준다고 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 채워주지 못하죠. 어쨌든 이 전세 공급은 다주택자가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 중심지에 이 모자란 공급량을 다주택자가 채워줘야 수요에서 공급을 뺀 이렇게 모자란 공급량을 누군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 공급 물량이 이렇게 신축으로 나와주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에 옮겨 타시고, 여기에 전세를 사시던 분이 신축으로 갈아타시고, 여기에 거주하신 분이 여기로 갈아타고, 그리고 새로운 신규 수요자가 요 빈집을 들어가고, 또 새로운 신규 수요자가 요 빈집을 들어가고,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면 요걸 공급, 요걸 다 이렇게 공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렇게 모자란 공급이 없다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웃고 가시는 분들도 없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신규 수요는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데 공급은 모자란다고요. 어디에? 여기에 공급이 모자라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밀려나고 이렇게 밀려나고, 지금 수도권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거고, 수도권 외곽의 집값은 오르고 있다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요 강남구의 집값이 45주 만에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몇 프로? 0.02%. 0.02%인데 꺾임새는 장난 아니죠. 또로 봐서는 마이너스 200% 같은데 어찌됐든 이게 0.02%래요, 요게. 그리고 송파구는 마이너스 0.01%. 그리고 마포구는 보합. 이런 뉴스가 보이죠.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자, 집값이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요건 요거기도 해요. 요건 요거예요. 요걸 알면 요걸 알 수 있죠. 요 과정은 요 정답이기도 한 거예요. 요걸 요거라고 말하면 또 요런 사람들이 생기겠죠. 요런 분들이 요렇게 얘기하겠죠. 웃고 갑니다. 자, 어떤 분들은 요 과정을 보고 요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요 과정을 말하면 요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과정을 공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웃을 수 있을지, 지금 웃는 사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웃을 수 있을지, 이런 건 알고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세가가 2억 8천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집이 4억에 매매가 됐어요. 이 집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4억이란 돈을 주는 게 아니죠. 매매가 4억에서 전세가 2.8억을 안고 내 돈은 1.2억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거죠. 결국은 1.2억의 현금으로 4억짜리 집을 사는 거죠. 자, 요 1.2억을 갭 가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매매 가격 대비 요 전세 가격의 비율을 전세 가율이라고 해요. 시세 4억에 전세가 2.8억이면 전세가율이 70%라고 하고 갭 가격은 1.2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 가격에서 전세 가격을 뺀 가격, 요게 갭 가격,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 요게 전세가율. 그래서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1억 2천을 투자해서 요 집을 샀어요. 이때는 이렇게 전세가율 70%에 주변에 몇 개가 이렇게 더 있었겠죠. 요게 팔리고 요게 팔리고 요게 팔리고 요 집을 살려는 수요자 입장에선 이렇게 공급이 하나씩 줄어드는 게 되겠죠. 공급은 줄어들었고 수요자는 많아졌고 근데 여기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여기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싼 전세를 찾아서 이주를 하죠. 그리고 또 이주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생기죠.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그대로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매매 가격이 그대로라 그랬을 때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 갭 가격이 줄어들게 되겠죠. 더 올라가면 갭 가격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요 4억짜리 집을 1억 2천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요 갭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8천이면 요 집을 사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전세가는 3억 2천이 된 거고 전세가율은 80%가 된 거겠죠. 4억짜리 집을 1억 2천에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갭 가격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8천만 원이면 4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집을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니까 또 8천에 집을 살려는 수요자가 생겨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갭 가격이 줄어들면 이 집을 살려는 수요가 생기는 거죠.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또 수요가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들만 인정 못하고 계신 똑똑한 분들은 이 집을 사시려고 또 뛰어드시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죠. 이 갭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이분들 때문에 갭 가격이 올라가면 요 매매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요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서 갭 가격이 줄어들면 이렇게 전세가가 70%에서 더 올라가게 되면 요 집에 보증금 2억 8천을 내고 전세를 사시던 분은 내가 여기에 전세로 살 바엔 이 집을 사고 말지 이렇게 매매 수요로 전환하게 되죠. 자, 이런 분들이 계속 생겨서 매매가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매가는 또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갭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가격이 끌어올라가면 이 수요자들은 결과적으로 다주택자가 돼 있겠죠. 거주하는 집은 계시고 매전 갭을 이용해서 사신 집은 전세로 있을 거고 또 갭을 이용해서 사신 집도 전세로 있을 거고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이렇게 투자자가 많아지면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요 전세 가격은 일시적으로 다시 하락을 하게 돼요.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요건 일시적 전세가 안정화라고 표현하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돼요. 전세가 상승폭이 줄어, 뭐 전세가 안정화, 이런 류의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강원 아파트 전세가 매매가 턱밑까지 왔다. 이제 기사를 보면 전세가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전세가율이 고공행진을 하자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조금 더 보태 내 집 마련을 하자는 심리가 확산,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지금 요 서울에 다주택자들의 공급 물량이 사라지고 신규 공급 물량이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신규 수요는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고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전세를 옮기거나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죠. 인천의 연수구가 상승했고 계양구가 상승했고 서구가 상승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부평구가 상승할 개연성이 크겠죠. 그리고 김포, 평택도 상승할 확률이 크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이 지역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럴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광명, 강남, 세종, 뭐 분당 이렇게 전세가 하락 지역이 표시됐는데 이걸 보면 또 기사가 나오겠죠. 전세가 하락, 드디어 집값 잡히나. 주변에 신규 공급 물량이 있을 개연성이 커요. 신규 물량이 없다고 하면 다주택자분들이 많아져서 이 전세 물량이 많아졌거나 주변에 신규 공급 물량이 많아졌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요 갭이 큰 지역이겠죠. 따라서 갭을 이용해서 요 집을 구매한 분들이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에 신규 물량이 있는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집값은 요 전세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갭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전세 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하거나 수요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전세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가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 신규 수요자들이 들어갈 곳이 생기니까. 어디에? 여기에. 근데 여기는 지금 땅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니면 더 지을 수 없죠. 근데 이번 서울시장 분들께서 요 규제를 푼다고 했죠. 요 규제를 풀면 집값이 안정될까요? 당장은 오르겠죠. 근데 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공급 물량이 생기면 시장은 안정화될 거예요. 공급 물량이 계속 생기면. 근데 요 공급 물량은 언제 생기죠? 2021년에 계획해서 이때쯤 생기겠죠. 35층을 100층으로 올리든 200층으로 올리든 이 공급들은 이때 된다고요. 이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분들은 어찌됐든 당분간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에 혹시라도 매수 심리가 쭉 떨어져서 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당장의 공급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분들은 여길 다시 살려고 할 거고 가격은 또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럼 여기 2026년이나 7년에라도 공급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를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또 이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요 공급 물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요 분들은 어디든 가서 집값이든 전세값이든 계속 올릴 거라고요. 이런 와중에 이렇게 웃고만 가시는 분들은 도대체 웃다가 어디를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집이 없다면 요 가격과 요 가격을 잘 살펴서 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요걸 빨리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집값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끝없이 올라가는 건 없고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완만하게 올라가길 바라지만, 지금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갈 데 없는 수요자들이 어차피 집값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나중에 폭락이 오더라도 여기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